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주로 알려져 있는 명주입니다. 52년 2월 2일, 양력으로 52년 2월 2일 생인데 살아온 인생하고 맞아 보여서 간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추월에 추울 때 일간 추운 추월에 일간 무토의 기운으로 태어나 격국으로는 양인격입니다. 양인격에 평관 간목을 용한다. 양에게 필요한 간목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환경 그리고 이 지역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일단 권력지향적이다. 그리고 권력을 갖고 조직을 이끌고자 하는 뚜렷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의지력, 정신력이 남다르다. 어쨌든 축월무토가 저 간목 평관을 뚜렷하게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남보다 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어서 일단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사주가 그렇게 격을 갖췄는데 문제는 토가 저 일간부터 토는 항상 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또 토가 뭔가 이렇게 재해서 좋게 활용할 수 있는 토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있어야 또 좋은 자질을 지닌 것인데 수가 없고 또 토는 화로 화생토를 받아야 생기가 있고 현명한 판단력을 발휘합니다. 생각도 더하고 더 활동적이고 생기도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이 사주는 토일간으로 태어나서 수화가 없습니다. 그냥 목과 금만 있다.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내가 토의 기운으로 태어났는데 목, 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사물, 자연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목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의 기운, 음양의 수화 기운이 만나서 목과 금이라는 이 세상에 많은 사물을 탄생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 수화가 없고 목금만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인간 사회에서 새롭게 창조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수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토로 태어나서 수화의 기운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목과 금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능력, 창조적 자기 고유의 능력은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 입니다. 이 평관은
축월무토의 간목 평가는 수생목 받아야 되는데 수생목 받아야 된다. 수생목 받는 것은 재생살 받는 거죠. 재생살 평관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초년에 23살 때까지 이때까지만 수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수기운은 이것은 재생살했다. 재생살했다. 평합격이 재생살했다. 의지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좋은 환경이었다. 본인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청와대에 유영수 여사가 돌아오시기 전에 청와대에 있던 시기가 본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23살에 갑진대운으로 바뀌는데 간목이라는 평관이 지금 사주가 원래 목 왕한 사주인데 목이 태양한 사주인데 평관이 또 왔습니다. 평관이 또 왔고 이때 저희가 24살 때 갑년에 평관이 또 왔을 때 이게 1974년이었는데 이때 유영수 여사가 돌아오셨고 또 5년 후에 29살 때는 기년이었는데 이때는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저 평관 대운에 어려움을 연속으로 겪었고 이렇게 을사병호 정미 요 30년 동안은 화기가 있었죠. 화기운은 간목의 기운을 일간에 이르게 하는 살인상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토가 뭔가 내가 태어난 축토와는 반대되는 어떤 직업적 전환, 의식적 전환을 하게 하는 기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 정미대운 임진년 임진년이면은 그러니까는 2012년 요 임수라는 편제의 재생살 그러니까 임수가 간목을 생하는 인기 자기 팬을 인기가 있고 자기 팬이 많은 그런 한 해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안타까운 것은 이게 여태까지는 이 화기운이 있다가 63세가 되면 그러니까 정작 63세 계산년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대운이 무신으로 바뀌어서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운이 더 10년 뒤로 와서 요 63세 대운이 정미대운이었다면 어느 정도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63 무신대운의 이 무토는 비견이죠.
비견. 저 평관 간목이 일간 무토를 목토해서 자제시키는 것인데, 비견이 이렇게 와버리면 저 평관 간목이 나를 일간을 자제시키는 게 아니고 비견을 자제시킵니다. 평관이 비견을 소토하고 그 비견이 소토한 비견이 상관 신금을 생하고 신금이 을목정관을 상관경관해버립니다. 상관경관한다. 다시 말해서 비견, 내 친구가 내 편이 상관을 생해서 나의 정관을 상극한다고 하는 것은 내 친구가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친구가 나와 같은 편이 내 상대편, 내 적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목이라고 하는 평관은 일간을 목국토로 자제시켜서 겨울 갖추게 하는데, 이렇게 비견이 와버리면, 대원에서 비견이 와버리면 저 평관이 비견을 목국토에서 비견을 소토하고, 이 비견은 상관을 생하고, 이 상관은 상관경관하고, 그래서 결국 나로부터 정관을 빼앗아 가버린다가 됩니다. 이게 무신대운이 정확히 자기 임기 시작하는 2013년부터 시작이 돼서 나라도 정상적인 그런 지도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정유년 이렇게 상관 경관하다가 비견이 상관을 생해서 상관 경관하다가 정유 자체가 정인이 상관을 상극하는 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상관 경관하는 거에 대해서 정화가 화극금으로 적발하는 겁니다. 적발한다. 상관 경관 하던 것을 적발한다. 그러면 결론은 영창이 됩니다. 정화가 나타나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야단치고 그러지 못하게 영창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이 온다고 해서 다 교도소로 가는 건 아니고, 교도소로 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경제적인 신용불량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골에 처박혀서 나오지 못하고 방구석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영창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러면 올해는 지난 2018년은 무술년이었고, 무술년이면 사주가 원래 축월부터 자체가 저거는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형태인데, 무술년이면 이게 더욱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류가 없습니다. 소통이 없는 해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가족과 다 분리돼서 소통하지 못하는 해다. 2018년 그렇고, 그러면 사주를 보았듯이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좀 머리를 잘 돌려서 자기가 무슨 축제를 하려고,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이득을 크게 보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작전을 스스로 막 만들어서 하다가 문제가 됐다면 평생 감옥에 있어도 평생 감옥에 있어야 당연한 건데 사주를 보았다시피 본인이 그런 꾀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술수가 부족한 사람이다.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다가 나라를 망친 게 아니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사주에 수화가 없어서 있는 현상 그대로밖에 보지 못해서 더 깊게 생각을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잘못된 정책이나 그런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받아야겠으나 또 우리나라 정서상 본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국민의 정서상 좀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때도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2020년 경자년은 경금이 간목을 식신제살해서 사면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해입니다. 내가 이제 19년이 되고 확이 확정되고 2020년에 사면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 만약에 2020년에 사면이 안 되면 당분간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냥 운세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 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슴 아픈 일이고 보다 더 민주적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